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배용기의 신승현 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1학번입니다. 네, 이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하지만 뿌리는 같기 때문에 같은 선배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사랑하는 목요 강단에서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올려주신 진홍 교수님을 비롯해서 연극술사 선배님들,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웅기획에서 스포츠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야구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고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롯데자이언츠 전담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KBO와 MLB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직을 했어가지고 그 전 회사에서는 이제 BTL 담당을 했었고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 미디어 론칭 이런 것들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일회용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회용은 평소에는 쓸모는 없지만 필요할 때 또 없으면 또 정작 불편한 게 일회용이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온 거는 광고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분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취업을 약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볼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회사 입사 프로세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뒤에 약간의 팁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스포츠 마케팅 개론을 보면 책에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현업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공식 후원한다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팬들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질레트와 스폰서십 제휴를 맺어가지고 수요를 미는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주 극명하게 가리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가 공식 후원을 한다는 거는 스포츠를 이용하는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레트와 함께 했던 거는 스포츠를 마케팅을 한다고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로는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케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츠나 야구, 축구 등등을 봤을 때 선수단 유니폼에 붙는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구장 내에 있는 광고 또는 이제 자이언츠와 뉴발란스가 콜라보해서 내는 상품, 그리고 이제 선수한테 용품을 주면서 우리 용품을 홍보해줘라고 하는 인도스먼트 선수단 활용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단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구단 이벤트 프로모션을 기획을 한다든지 그리고 팬들을 많이 모객을 하기 위해서 멤버십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은 첫 번째는 후원사가 스포츠라는 건강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어서 만드는 후원하는 개념이고요. 지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단이 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재밌는 걸 만들고 우리 구단이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스포츠 마케터라고 하면 구단을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 건지 아니면 팬을 위해서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를 후원해주는 스폰서를 위해서 만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웅기획 야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는 단순 스포츠를 활용하는 스포츠 마케팅 단계를 넘어서 스포츠를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스폰서십,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구단 프로모션 이벤트, 구단 프로퍼티, 그 다음에 구단 입장권 마케팅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프로퍼티가 스포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요. 프로퍼티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산, 소유물, 부동산, 건물 뭐 이런 개념인데 스포츠 마케팅에서 쓰는 프로퍼티는 스포츠 단체가 집행하는 마케팅 사업을 총칭하는 용어예요. 뭐 구단 로고를 사용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구단에서 뭐 팬을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거나 모든 것들이 이제 스포츠의 프로퍼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몇 개 예시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요거는 지난 일요일 아시네요. 네, 일요일 날 제가 그 행사를 하고 지금 출장을 쭉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여서 그 했던 사례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악동뮤지션이 와가지고 저희 구단 응원가를 불러줬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불꽃놀이, 폭죽놀이까지 진행을 하면서 팬들이 아주 만족했다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가수 초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을 활용해서 팬 콘서트도 그 토크 콘서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또 장기자랑기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또 팬들을 위해서 무대를 많이 꾸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진들 첨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한 6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팬사랑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구단 선수들과 그다음 팬들한테 전부 다 이제 유니폼을 똑같은 걸 지급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응원해서 이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페스티벌에 또 스폰서십, 후원사들도 붙여가지고 진행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는 롯데백화점이 후원을 했었어요. 지금 다들 옷을 받아가는 거고요, 유니폼을. 홈팬, 원정팬 할 거 없이 전부 다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날은. 저것도 모르겠네요.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사진 나이트라고 해서 DJ 파티도 하고요. 그리고 사진 노래방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불꽃놀이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팬 페스티벌이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좀 자부심이 있는 거는 저희 팬 페스티벌을 보고 그 SK, 지금 SSG죠. 똑같이 따라 하려고 했었는데 모객이 안 돼서, 그리고 원정 팬들이 원성이 너무 높아서 왜 우리가 이걸 입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티켓 값을 좋아하지도 않은 SSG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해야 되느냐, 왜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회성에 그쳤던 그런 거였는데, 그 사직야구장 팬들은 원정 팬들 오히려 오지 마라, 우리가 다 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희는 매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열면 항상 매진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가시면 자연스럽게 또 팬이 되시더라고요. 요거는 올해 저희 그 페스티벌 했을 때 바다 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시구자로 카리나 씨를 모셨었습니다. 볼까요? 카리나와 똑같은 유니폼을 지금 팬들도 다 입고 있죠. 최고의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 것 중에 최고의 집중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델을 써서 어떻게 공을 던질 거냐, 시구자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요 카리나 시구는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많이 화제가 됐었고,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못 던질 뻔했었어요. 저희가 더블헤더 경기가 잡혀가지고 카리나 씨가 이제 뒤에 팬사인회를 대구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경기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못 던질 뻔했다가, 카리나가 그래도 사인회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던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요 영상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참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뒤에서 움직이는 저희는 엄청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또 만약에 못 던지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또 팬들, 카리나 씨 퇴장할 때 또 팬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안전사고에도 좀 위험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워터 페스티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 페스티벌은 주요 상황에 워터 캐논을 발표해서 팬들한테 이제 물을 쏘는 뭐 이런 그 페스티벌인데요. 동일하게 끝나고 사직 나이트, 붉은 놀이 이런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이벤트 경기 때 한번 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마 야구 경기도 경기지만 다른 볼거리 때문에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경기 중에 어떻게 팬들을 또 즐겁게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저희 파도타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파도타기가 아니라 좀비 파도타기라고 해서 엄청 느리게 가는 파도도 있고요. 아니 좀 물어보기.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획을 해서 경기 중간에 해보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단 VR이라고 하죠. VR은 저희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팬들한테 소개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응원가잖아요. 선수단 응원가도 있고 구단 응원가도 있는데 저희가 저작 인격권을 해결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던 음악을 이제 개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템포를 좀 바꾼다거나 그럴 때 저작 인격권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원곡자와 협의를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사직구장이 아니라 잠실야구장입니다. 자연적 팬들이 많이 오시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걸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 지금 페이지는 지금 KBO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종전 최고 입장객은 840만이었습니다. 840만이었는데 올해 1000만 관중이 돌파가 됐고요. 저희 사직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누적 3천만을 돌파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0%, 평균 시청률이 30%가 올랐고요. 그렇다는 말은 팬들이 엄청 많아졌다. 그리고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다. 요거를 지금 표방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흥행 요소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즐길 거리를 위해 야구장을 찾는 관중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야구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즐기고 싶어서 야구장을 온다라는 팬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소비층이 2030 여성들이 늘었습니다. 원래 야구 이미지 하면 40대, 50대 아재들이 타깃이었는데 그 최강 야구가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어도 2030 여성들이 주 소비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남자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거는 여자친구를 이렇게 끌고 오기 쉽진 않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야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남자친구를 끌고 가는 건 쉽거든요.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인사이트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굿즈나 그 다음에 식음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해졌고 그 여성 팬들이 많다 보니까 또 SNS에 활발하게 업로드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본 친구들을 끌고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식은 경험이 야구랑 또 농구, 축구랑 또 다른데요. 왜 다르냐면 야구는 일단 러닝 타임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핑거푸드가 아니라 진짜 치킨, 피자, 뭐 요런 떡볶이 진짜 식사 대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농구나 뭐 축구는 시간이 길어봤자 2시간이기 때문에 뭐 스낵류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가 좀 더 돋보이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성비 있는 문화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짧으면 3시간, 길면 5시간까지도 야구장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팬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타팀 팬이 경쟁 구단으로 가장 많이 꼽은 구단이 롯데였습니다. 근데 롯데가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몇 년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NC, 뭐 기아, 삼성, 한화 이런 데들이 이제 자이언츠가 우리의 라이벌이다라고 꼽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는 이유는 24시즌 콜라보를 좀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팬 페스티벌이라든지 워드 페스티벌이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들을 저희가 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타 구단과 더비 매치 시리즈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는 클래식 시리즈, 창원이랑은 낙동강 더비, 그리고 뭐 기아랑은 영호 대대전,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요번 SSG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만으로 경기를 보러 오진 않는다. 요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마케터로서 생각하는 거는 명문구단 필수 요소는 구단도 있어야 되고 스폰서도 있어야 되지만 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주력 포인트는 롯데 자이언츠 팬이다. 이 마음으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스포츠 마케터가 만약에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사실 성적이 좋으면 효과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성적이 안 좋으면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평소보다. 근데 그거는 너무 운이에요. 이거 우리가 경기를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진짜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성적과 연관없이 무관하게 언제나 견고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제가 끝나고 명함을 드릴 테니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입니다. 취업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취업을 다 시켜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좀 비추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좀 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 두 번에서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뒤에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인생은 한 방이다. 뭐 워라밸도 좋고 복지도 좋고 대기업에 지원을 하자. 근데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2, 3년 좀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가볼까? 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볼까?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한번 바로 입사를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 매우 운이 좋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중견기업 입사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는 더 하기 싫었고요, 솔직히. 그리고 취준 스트레스도 싫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지금 현재 스펙과 내가 가진 거는 인턴 경험이랑 뭐 몇 가지 대외 활동밖에 없는데 요거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더 하는 데를 더 좋은 데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황을 보니까 토익 점수는 뭐 신발 사이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2 외국어가 있나? 내가? 그리고 차별화된 대외 활동이 있을까? 취준 시장에 나가보면 나보다 스펙 좋고 날아다니는 놈들이 여럿인데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은 돈 내고 학교 더 다니는데 학교 다닌다 생각하고 돈 받으면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자 라고 저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 결과 9to6 보통 하잖아요. 출근하면 저는 9to 밤샘 9시 출근 to 밤샘 그리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정말 힘들게 2.6년?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버텨왔거든요. 근데 2년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드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성장했어. 나 여기 더 안 있어도 되겠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대우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요 길이 저는 돌아서 갔지만 어떻게 보면 느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만약에 저 같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중견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지원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원 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찾는 기준은 그 회사가 나의 레퍼런스를 채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벤트 프로모션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첫 시작을 주유소를 위주로 하는 회사를 들어갔다고 하면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는 경력이 주유소에서 그 이벤트 프로모션 하는 거에 특화가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취업 준비의 기초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4년 동안 어떤 줄기로 어떤 스펙을 준비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를 좀 예로 들어드리면 저는 1학년 때 솔직히 선배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희 학과 선배 아니고요. 선배를 잘못 만나서 교양 수업은 뭐 대충 들어도 된다. 뭐 가기 싫으면 뭐 몇 번 빠져도 된다 했는데 그 당차게 F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굉장히 점수를 말아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그럼 나는 남은 기간 동안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봐야지, 그다음 공모전도 참가해봐야지, 그리고 연애도 해야지, 그리고 학교 어학연수도 신청을 해봐야지 이런 목표를 세웠던 것 같고요. 3학년 때는 동아리 회장을 해봐야지, 그리고 대외 활동도 간간히 기회 있으면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공모전 똑같이 참가해서 상도 한번 받아봐야지, 그리고 영어 공부도 3학년이니까 쫄리잖아. 공부도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고 4학년 때는 4학년 1학기 때는 산학협력 인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턴을 해야겠다. 그래서 4학년 1학기를 인턴을 하면서 나의 학점을 채워야겠다라고 목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학점이 몇 개 안 남기 때문에 중견기업 입사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던 아니면 학고 받지 않을 정도로만 잘 유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제 나이 22살 때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신기하게도 이때 목표했던 꿈을 지금 다 이뤘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이뤘고 제가 대웅계 입사를 27살에 했어요. 27살에 했으니까 저는 30 전에 무조건 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7 상당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정했다면 2단계로 넘어가서 어떤 스펙을 쌓을 거고 나만의 취업 전략이 뭘까를 한번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취업 준비할 때 여러분들도 들을 수도 있어요. 저 때는 그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20대, 여러분 나이 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스토리를 쌓는 게 스펙을 쌓는 것보다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도 스토리 해가지고 요새는 스토리까지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경쟁자고 여기는 우리끼리지만 사회에는 더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자와 똑같은 관점의 스펙이 아니라 스펙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서 이기는 판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를 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여러분의 지금 신분이 대학생이죠. 여러분은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학교에 내고 다니고 계시고 매일같이 돈 시간 들여서 학교에 오고 계시고 또 마산 지역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비싼 돈을 내면서 자취방까지 구하고 다니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스펙 어디서 지금 쌓고 계시는지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디서 헤매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외활동, 공모전, 뭐 인턴, 어학원, 뭐 봉사활동, 취업스터디 등등 다들 대학교 밖에서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저 때도 그랬고. 근데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대학교에 내고 있는데 왜 돈과 시간을 또 들여가지고 외부에서 쌓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선을 긋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는 같은 학과니까 짚어보자면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신입사원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있는 학생들은 토익 뭐 920점에 학점 3.5점에 뭐 대외활동 경력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인턴도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대학,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아니면 비수도권의 대학인 학생들을 보니까 더 높은 스펙들이 있더라고요. 토익은 950점이고 뭐 학점은 4.0에 대외활동 5번, 뭐 100시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스펙을 더 높게 또 많이 쌓아봐야 학벌을 좋은 사람 이기기는 힘들 거고 또 공부도 하던 놈이 또 잘한다고 학벌 좋은 사람이 나보다 스펙을 덜 쌓았을 가능성도 적고 학벌이 비슷하면 학벌 높은 사람을 뽑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들과 경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대학생답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부터 1등을 한번 되어보는 건 어떨까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1등을 했는데도 부족하면 우물이 좁다고 느껴지면 그때 대회에 나가서 싸워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 관련 스펙을 이렇게 많이 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경남대에서 광고는 1등입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경남대에서 편집 기술은 1등입니다. 뭐 기사 쓰는 건 1등입니다. 를 말할 수 있는 스펙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근데 저도 이제 막상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내에서도 이제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뭐 대외 활동, 어학 점수 뭐 이런 거 있지만 학교 팀플을 모두 1등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광고 동아리 회장을 해본다거나 추모 영상 기획을 저때 세워 사오가 있었어가지고 그 추모 영상 기획이나 제작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의미 있는 걸 해본다거나 아니면 중간 기말에 올 A부를 받아본다거나 그리고 해외 언어 연수 프로그램 학교에서 보내주는 거 장학금 받고 가보겠다거나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갖지 못한 차별적 영역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속한 곳에서 1등이라고 유리한 판을 짜는 거를 좀 치중을 해보시라. 나만의 1등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우리 학교나 우리 과에서 1등을 못하면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애들이랑 싸워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하게 비싼 돈을 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학점을 적당히 커트라인만 넘기지 말고 공모전이나 밤새워서 수업은 좋은거나 빠지지 말고 대외활동 가야 돼서 팀플은 등한시하지 말고 인맥 쌓으려고 다른 학교 기웃기웃하면서 하지 말고 저는 있는 인프라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대외 협력실이라든지 주변에 가까이 있는 교수님들. 저는 여러분들께 요거는 좀 팁으로 좀 드리고 싶었어요. 취업의 지름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본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다녔던 네 군데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동아리방이고요. 저는 전출실. 저희 동아리방이 전출실이었어가지고 전출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고 두 번째는 국제협력센터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해외 언어 연수 프로그램 뭐 방학 때 2개월 보내주고 이런 것들 엄청 싸게 보내주거든요. 본인의 그 생활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방과후 어학 수업도 있어요. 토익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토플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엄청 외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저렴했고 그리고 학교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실력파 선생님들 잘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저가 있을 때는 중앙도서관에 일자리 센터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소서를 첨삭을 해줘요. 가면 자기가 자소서를 써서 가지고 가면 첨삭을 해주고요. 그리고 취업시장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여기인데 어디를 갈 수 있을지를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줘요. 근데 요것들을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거나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가서 한다고 하면 두 손 두 발 들고 다 해줄 거예요. 아마 해줄 게 없으니까 다 때려서 해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수님 방. 제가 교수님 방을 좀 자주 갔거든요. 아까 교수님 방 오셨지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교수님들이 가장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루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교수님들한테 학생을 좀 추천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와요. 실제로 많이 오고 그래서 교수님이 많이 보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선뜻 얘 올려 보낼게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어떤 거 얘가
어떤 걸 원했는지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명확한 인지를 통해서 아 그래 광고 쪽이면 이 친구가 있어 라고 생각나는 사람부터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교수님께 눈도장 많이 찍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이긴 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요 네 가지를 활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실천을 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이제 스펙을 더 많이 쌓기보다는 본인만의 프레임으로 스펙을 좀 다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차별하는 것이 여러분들 취업 승리를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을 좀 할 건데요. 팀플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저희 전형 특성상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해본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연습할 기회다 생각하고, 쟤는 취업 전선에 나한테 밀릴 애야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혼자서 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분명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교수님 활용.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공부학번, 10학번 선배님들 보면서 이제 교수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선배들이 다 서울 좋은 데를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교수님한테 좋은 데 보내드리달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어필을 해야 뭘 해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난 교수님한테 자주 찾아가서 난 대형기구를 보내달라고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교수님을 한번 졸라보십시오, 진짜. 그리고 그 기회를 부여받은 선배들도 어느 정도 우리 학과에서는 검증된 선배들을 보냈겠죠,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줬는데 추천자의 면이 깎이면 안 되니까, 학교의 명예가 깎이면 안 되니까. 근데 선배들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개판을 칠 수는 있지만 개판을 치면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은 다시는 못 오거든요. 장난대는 안 합니다 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비록 최악의 인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기회가 생기면 밑에 후배들을 위해서 꼭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시태그는 일잘러 경락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 아까 그 교수실에서 내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학벌의 차이는 입사에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입사하기까지가 어렵긴 해. 근데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다 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다릅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올라왔던 선배들이 그렇게 아직도 인정받고 하고 있고, 저보다 늦게 온 후배들이 인정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다는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1이라고 지어봤는데 약간 괘씸죄가 좀 있습니다. 그 대형기획 우리과 출신 3명 있어요. 그 스포츠 마케팅 팀에 제가 있고요. 글로벌 전략팀에 김도영이라고 1, 2학번 우리 학과 선배가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 팀에 오영동이라는 1, 4학번 학생이 있는데, 저도 오영동이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인사를 하러 안 하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인사 좀 하러 가라고. 그 이외에 1, 2학번 윤기사라는 친구는 SBS를 다니고 있고, 손세영 그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뭐라 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 손세영도 지금 자기 자리에서 잘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공학번 영상 쪽이든 광고 쪽이든 다들 다재다능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담 1-2 당당한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저희 학과 40주년 기념 선배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1학년 학생들이었나?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선배들한테 문자를 쫙 돌리고요.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다 얘기가 되니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를 저희끼리는 또 상경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주고받거든요. 근데 안 올라온대요.
애들이 뭐 서울에 있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 올라온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직접 안 올라와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줌 화상도 있고 아니면 뭐 음성통화 녹음을 해가지고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문지 줄 테니까 너네가 셀프캠 찍어서 보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요청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채용 프로세스를 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총 5개 전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건강검진까지. 서류 전형은 지원사항, 자기소개서 내는 거. 이거는 뭐 워낙 스탠다드하니까. 그리고 적합성 검사라는 걸 해요. 인성검사 수준으로 얘가 인성이 빠았다. 아니다. 결정사항이 없다. 이런 것들이 그냥 걸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합격을 하시면 면접 전형이라는 걸 봅니다. 저희는 PT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역량 면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D 면접이 있어요. GD 면접은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그 지원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발된 친구가 바로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인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배수 내지 4배수 정도 인원을 뽑아가지고 현업부서로 다 보냅니다. 보내서 평가를 받게 하고요. 그 중에 평가 우수자 기준으로 한두 명 정도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뽑힌 친구들이 이제 건강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 입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오려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한다고 하면 서류 전형 일단 패스고요. 적합성 검사는 해요. 면접 전형도 하긴 하는데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PT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어떤 주제를 주고 미션을 주는 그런 행위는 안 하고요. 그리고 인턴 실습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최종 면접까지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거는 신입 지원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뭔가 경력을 좀 쌓아서 이렇게 중간에 입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인사팀에 있는데요. 인사팀으로서 이제 어떻게 그럼 애들을 뽑냐를 제가 좀 몇 개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소서 관련. 자소서를 진짜로 다 읽더라고. 거기에 있는 그 인사팀들이 자소서를 다 읽으면서 걸러내요. 그 자소서 작성할 때는 반드시 면접을 염두해 두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대부분 서류만 패스한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면접 질문이 대부분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물어보기 좋은 경험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소서는 늘 과하면 안 좋아요. 대부분 지원자들이 이제 본인의 역량을 다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2-3개 정도의 키워드를 딱 정해서 그것을 밀고 가는 한 가지 메시지로 쭉 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에 대한 숫자가 들어간 자소서가 눈에 확확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프로젝트, 대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1030명이 현장 방문을 해서 얼마를 팔았다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몇 퍼센트의 역할을 했고 그래서 몇 퍼센트의 성과를 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눈에 더 간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무리 쓸 말이 없어도 글자 수는 꼭 다 채워라. 심사하는 분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아무리 내가 짧은 글로 잘 썼다고 하는데
다른 지원자들이 꽉꽉 채워오는데 난 몇 줄 안 돼. 이러면 읽지도 않고 그냥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꼭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통과했다고 하면 면접을 하겠죠. 면접 관련 팁은 면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본인의 역량이나 그 회사의 인재상과 잘 이어질 만한 이제 에피소드를 고민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면접 질문은 두세 가지 확실한 키워드와 연결된 에피소드만 있으면 다 대응이 가능하고요. 뭐 A를 물어봤어도 A를 대답하는 척하면서 내가 준비한 걸 딱 밀어 넣을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좀 개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 좀 부끄러울 수는 있는데 본인이 예상 질문을 답변하는 걸 좀 카메라로 촬영해서 본인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뭐 별다른 후세, 자세 아니면 안 해도 될 말들을 하진 않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찮지만 꼭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면접 대기실에서는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이제 대졸 공채처럼 대규모 채용하는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안내하진 않지만 대기실에서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에요. 결국에는 대기하면서 이제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도 인사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가 좋은 친구들한테 관심이 가게 되어 있고 좀 더 잘 봐주고 싶고 태도가 불량한 친구들은 인성에서 걸러야겠다 라는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형 중에 안내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전화 예절을 좀 잘 지켜서 받아주면 마이너스 요소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릴게요. 저희 대형기획에서도 체험형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턴십을 하려면 그 풀 등록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저희 대형기획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롯데블루 인재 DB 등록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만약에 그 인사팀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을 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대웅기획에서 DCA 광고 공모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 DCA가 광고도 제안서도 하지만 지금 많이 경계를 허물었어요. 영상도 있고 AI 기술도 있고 등등 아니면 일러스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참여해가지고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대상을 타게 된다면 대형기획에서 인턴십을 프리패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것도 덤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추가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답변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편하게 하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없으세요? 롯데 자이언츠가 팬이 많은 만큼 내만큼 팬들의 어떤 열정이 좀 과할 때는 돈 없는 그런 댓글이나 그런 것들이 SNS에 많이 달리는데 그런 것도 마케팅이라는 영향을 끼치나요? 사실은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비방성 댓글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런 분들은 한두 분이신 것 같고요. 보통은 다들 호의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예 작정하고 비방하시는 글들은 저희가 사실 잘 걸러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실 때 아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구단도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를 좀 파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야구 이제 팬 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 마케팅을 할 때 내년도 어찌됐든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올해 이제 통틀어서 이제 보고 내년을 준비하게 될 건데 올해 이제 팬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제 신규 팬을 더 유입하려고 초점을 맞추실 건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팬들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지 이 스탠스로 조금 좀 사실은 저희는 항상 수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팬은 신규 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기존 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 팬들을 위한 마케팅들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신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성 팬을 좀 더 유입을 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좀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거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 타겟이 2030인데 10대들을 위한 유입이 좀 적은 10대들을 위한 뭐 마케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 수업이 사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맨날 혼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뭐 평생 따라다니는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죄인은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내가 이 잘못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상당히 성장을 해야겠다. 이 잘못은 맞지만 온전히 나의 책임은 아니다. 라는 마인드를 항상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케팅 하시다가 실패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사실 마케팅으로 실패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긴 한데요. 근데 패착인 적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자이언츠 팬이시니까 그 골드 회원 같아요. 그 3예매권을 주는 골드 회원을 저희가 5,000원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싸게 풀어버린 거예요. 요거를 너무 싸게 풀어버리다 보니까 그 신규 팬들은 가입이 당연히 안 돼 있을 거고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팬들한테 욕을 금액을 올리면 팬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더라도 다른 팬들한테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실패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실패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프로야구 출범할 때부터 롯데 야구를 지켜보셨던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요즘에 이제 티켓을 인터넷으로 다 예매하면서 예매가 훨씬 흔해지긴 했지만 그 인터넷 예매에서부터 좌석이 다 나가버려서 그분들은 이제 현장 예매만 하시던 분들이 야구를 관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올해 프로야구 인기가 많아지면서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마케팅도 나눠주는 사실은 그래서 야구장을 와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여성 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잘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른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햄버거 먹고 싶어도 가서 키오스크를 눌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 돌파구를 못 찾아서 현장 예매를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해 놓는 거고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현장 판매를 하게 되면 솔직히 로스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인력들도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다 대응을 해드려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쾌적한 관람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좌석을 현장 판매분을 빼놓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풀어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로야구 인기 중에 또 하나가 시구가 누구냐
되게 인기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취부자를 부를 때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 타격을 없어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구단들은 사실 편합니다. 왜냐면 연예인들을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도 잠깐 던지고 가면 되니까 찍고 가는 게 가능한데 부산이나 마산이나 뭐 이런 비수도권에 있는 구단들은 사실 그 시구장을 한번 내려오려면 하루를 빼야 돼요. 하루를 빼야 되다 보니까 섭외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그 연예인 분들이 자연적 팬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폰서십 활동을 통해서 그 비용으로 제가 거마비를 충당을 해가지고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연예인 시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거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행사 이런 거를 계획하시는 직접 계획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행사 기획은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 나아가서 자이언츠 마케팅 팀이랑 같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서 디벨롭 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낸 아이디어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은 있어가지고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잘 팔기 위해서 설득하는 논리를 좀 잘 세워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 다 같이 협심해서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있으시면 하고 네. 혹시 이때까지 이벤트를 기획하시면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기획하신 때 어떤 이벤트가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일단 자이언츠 건이라고 하면 저는 팬 페스티벌이 제일 뿌듯했고요. 그게 다른 구단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거기도 하고 우리 팬들이라서 가능했던 프로모션이기도 했어가지고 사실 그 입장권을 좀 더 비싸게 팝니다. 이날 그 유니폼값까지 포함해서 받는데 그 팬들이 처음에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항이 없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례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고 페스티벌로 되는 걸 보면서 상당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팬들도 오셔가지고 자이언츠 팬이 되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와서 한 게 많아요. 또 루키데이라고 해가지고 루키 선수들 좀 우리 롯데 그룹의 인식 제고를 좀 시켜주기 위해서 롯데타워로 초청을 해서 뭔가 선물도 주고 뭐 선수들이랑 밍글링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3년간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길을 생각하게 되면서 포기했던 다른 건 없었는지. 일단은 저는 원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원래 자이언츠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포기했다라고 할 건 제 약간 워라밸을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반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들이 좀 많은 시련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는데 제가 대한기획에 입사해가지고 그 스포츠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너무 뿌듯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야구는 6시 반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6시 반에 또 야구 경기를 또 10시까지 보는 하루 종일 야구의 인생을 살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주변에서는 성공한 덕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없다일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에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 보이려고 뭐 사실 일단 챗 GPT를 좀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챗 GPT도 있는 툴이잖아요. 있는 툴을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거나 던진다고 얘가 정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 답변을 계속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 과정이 있어야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그 책을 읽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지식 채널이라고 거기서 좀 영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한두 편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 간간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시구자들 초청을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업의 스폰서 어떤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 모델분들을 보통 많이 초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팬 입장으로 보면 다양한 구단의 유정민 선수라든지 예전에 감독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가끔 시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섭외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그 섭외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런 레전드 선수들을 시구를 시키려면 뭔가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뭐 레전드 데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시구만 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왕 부를 거 뭔가 다채로운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매번 그런 레전드들을 부르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매치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모실 명분이 필요하다. 이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의심이 갈때 인생 선배로서는 다른 도전을 해서 바꿔야 할지 아니면 원래 하던 그 의심이 가던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될지 사실 이건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명확히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든다고 하는 거면 좀 증명을 해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뒤에 교수님한테 가서 진짜 진실되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까놓고 얘기를 해야 저도 까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니까 섣불리 조언하는 네. 특정 사례가 아니라 네. 약간 추상적인 그런 거여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대학을 들어왔는데 네. 이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그게 맞는 길인지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게 대학 안 오고 자격증 따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그쵸. 그런 것들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목표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목표는 3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녀야겠다. 4학년 1학기 때는 산업협력으로 취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4학년 2학기는 안 돌아오겠다. 서울에서 그냥 계속 일을 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졸업장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 1년도 안 오신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접고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안 오고도 졸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취업을 하면서 그 취업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길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조언을 꼭 구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죠. 아무튼 저희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그 스포츠 마케팅이나 아니면 광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물어볼 것들이 중간중간 생기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끝나고 명함 드릴 테니까 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명함을 드려도 연락하시는 분들 찾기가 참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30주년 할 때도 그랬어. 내가 이 명함을 주시면 너가 나한테 과연 연락을 할까? 이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 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나중에라도 오늘 안 받았지만 나중에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교수님께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